안녕하세요. 사업자 세금 문제를 해결해주는 베테랑 세무사 TV입니다. 오늘은 공동사업은 하지 말라 하는데 왜 그런가요? 라는 주제로 우리 세무사님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문영식 세무사입니다. 네, 먼저 오늘 주제가 좀 그런데 공동사업의 기본 개념하고요, 세무사님. 네. 설립 방법 이런 것들 좀 개괄적인 부분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반적으로 공동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한 명이 아닌 두 명 이상의 사업자들이 모여서 사업을 하는 걸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공동사업을 하려면 일반적으로 이제 개인 사업자들끼리 이제 많이 하고요. 네. 그 구성원들이 동업계약서라는 거를 써서 동업계약서. 네, 그 동업계약서에는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게 손익 분배 비율입니다. 그 사업을 할 때 내가 손익을 어떻게 나누겠다, 구성원들하고 어떻게 나누겠다, 그런 그 동업계약서를 써서 이제 가지고 이제 두 분이 네. 가셔야 돼요. 만약에 두 명이 공동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면 두 분이 세무서를 가셔서 세무서에. 네, 그 공동사업 계약서를 가지고 이제 세무서에 사업자를 내야 되고요. 네. 손익 비율 나누는 거 저는 그건 처음 들어봤네요. 네. 그런 게 공동사업이니까 각자의 이제 수익이 배분을 해야 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여를 많이 하는 사람은 더 많이 가져갈 수도 있고, 그렇죠. 네. 이제 일반적으로 5대5로 많이, 일반적으로요. 그렇죠. 5대5로 하기로 하고 그냥 같이 사업을 시작하죠. 처음부터 내가 7대3 네. 이렇게 이제 장난식으로 너 30%만 가져. 네. 근데 이제 절대적으로 뭐 이 친구를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네. 그럴 수 있겠죠, 당연히. 근데 이제 똑같이 일을 하고 하는데 뭐 그 사람 6대4 이렇게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5대5로 일반적으로 한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설립을 하고요. 네. 이제 폐업할 때도 폐업. 똑같아요. 폐업할 때 이제 동업계약을 해지하는 계약서를 써서 세무서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때 과연 폐업할 때 되게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사이가 좀 멀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한 명은 나 못 가. 이럴 수 있잖아요. 전화도 안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폐업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동의를 안 해줘서 상대방이. 네. 원래 같이 그럼 폐업할 때 가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참석을 안 하게 되면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서 같이 이제 그 도장학 찍어서 이제 불참하시는 분은 그렇게 이제 세무서에 갖고 그 서류를 갖고 가시면 되는데 뭐 물론 설립 시에도 이제 불참자에 대해서는 인감증명서랑 인감도장 찍어서 이제 제출하면 돼요. 네. 근데 이제 사이가 안 좋은데 근데 이것도 인감증명서 받아야 되잖아요. 네, 받아야 돼요. 이게 그게 쉽지 좀 않다. 가장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예. 또 4대 보험도 직원 한 명을 썼는데 대표는 2명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4대 보험이 3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쵸. 그렇게 되면 초반에 비용 전략하고 뭐 이런 목적으로 시작했는데 4대 보험 폭탄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더 나가니까. 그렇죠. 그렇구나. 100만 원에 20% 나간다라고 하면 3명이면 6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비용이 더 추가적으로 나가겠죠. 네네. 그런 경우가 있고요. 또 이제, 예전에는 이제 공동 사업을 하는 이제 대표 1인을 지정을 하게 돼 있어요. 네.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대표를 해서,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활동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얼굴 마담인 거예요. 네, 공동사업으로 등록했는데. 그렇죠. 이 사람이 그냥 대표격으로. 그렇죠. 이제 그렇게 한 명을 지정을 하는데, 네. 카드 등록을 이제 맞다, 카드 등록. 네. 그렇죠. 못 했었었는데 네. 이게 이제 2018년 10월 정도에 이제 제도가 바뀌어서 이제 공동사업자 부대표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등록을 할 수 있게 부대표도. 바뀌었어요. 그럼 각각 등록해도 뭐. 문제가 없는 네네네. 거예요? 그거는 이제 따로 그 대표 사업자 아닌 사람은 이제 본인 개인의 이제 그 홈택스로 들어가서 이제 사업자를 전환한 다음에 이제 등록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주요 특징들은 그렇습니다. 공동사업을 하는데. 네. 네. 어쨌든 조금 이렇게 좀 조건이 개인으로 할 때보다 좀 더 있네요. 네네. 자, 근데 사람들이 이게 공동사업하려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는 좀 안 좋게 본 경향이 있기도 한데 좋은 것도 네. 있고 장단점 이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이런 거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장점은 세금이 줄어들죠. 쪼개지니까 수익이. 그렇죠. 네. 네.
첫 번째 장점이 그렇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각자가 사업을 혼자 했으면 이제 자본 구매 규모라든지 이런 게 적다가 두 네. 명이 모이면 더 커질 수도 있고 그러겠네. 규모의 경제를 이제 실현할 수 좀 더 사업을 크게 보여지는 네. 효과가 있을 거고 네네. 이제 세 번째로는 서로 이제 의지하니까 멘탈 관리가 좀 되죠. 서로 이제 으쌰으쌰하면서 그러겠네. 혼자 하는 것보다 좀 둘이 있으면 그럼요. 서로 이제 의지하면서 그게 큰 도움이 되죠. 사업 초기에는. 그리고 이제 두 명이 하다 보면 아까 뭐 소득도 쪼개지지만 리스크도 분산되는 효과도 있죠. 자기 투자 자금이 그렇죠. 따로 있으니까. 네네. 장점들은 이렇게 있고. 네. 세무사분 중에 단점은요? 단점은 저는 이게 가장 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공동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주제 오늘 또 좀. 그렇죠. 이게 속담 중에 10길 못 쏘고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잖아요. 네. 각자의 욕심에 따라서 많이 이게 파토가 나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참 많이 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내가 더 많이 기여를 했으면 더 많이 받아가고 싶은데 왜 손익분배 비율이 5대 5냐? 이제 이게 발단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서로의 비용을 너는 뭐 사업자 이게 두 분이서 한 명은 차를 좋아한다. 그러면 비싼 차를 타고 싶잖아요. 비용 처리하면서. 그렇죠. 그 한 명은 그런 거에 관심 없어요. 그러면 너는 쓰는데 나는 그러니까 참. 야 그러면 나는 어떻게든 다른 걸로 보상받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비용에 어떻게 쓸 거냐 이런 부분들도 다툼의 소지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초심보다 좀 많이 이게 바뀌어서 그렇죠. 다른 부분으로 이렇게 변질되는 부분 많은 것 같아요. 얘기 들어보면. 네네. 그리고 이제 사업이 더군다나 안 되면 이 스트레스가 또 만만치 않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업에 대한 스트레스면 이제 혼자 감당하겠는데 이제 사업이 안 되는데 서로가 이제 그러니까 막 남 탓할 거예요. 그렇죠. 남 탓의 문제.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게 이제 가장 큰 단점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단점들이 되게 치명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세무사님 그 세무사 일 하시다가 네. 오래 하셨잖아요. 많은 실제 사례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네. 공동사업 관련된 거. 맞죠. 그거 좀 네. 들어보고 싶어서. 첫 번째로 병원 공동 창업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병원이요. 네. 병원 원장님들이 여러 명이 있으면 그 중에 꼭 인기 있는 원장님들이 계세요. 네. 저도 많이 겪어봐요. 네. 이게 어떤 빌미가 되냐면 나는 환자를 많이 본다 이거예요. 그러면 많이 보면 그만큼 더 가져가야 되지 않겠냐? 그건 당연하죠.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죠. 근데 이제 초기에 우리는 그렇게 약정을 안 했잖아요. 50대 50으로 했는데. 네. 뭐 그러기로 하고 뭐 각자의 과도 이제 틀린 분들이 또 합치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네 이제 그 계약을 이제 이번 케이스는 같은 이제 내과인데 건강검진이랑 이런 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비용이 되게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비용적인 측면에서 이제 두 분이 같이 하시는 케이스였는데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인기 많은 좀 더 잘생기신 그분이 이제 문제 제기를 하셨었고 결국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헤어지셨죠.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 케이스는 광고회사. 광고회사 특성상 한 분은 이제 영업을 잘하시는 분이 이제 계실 거고 또 한 분은 이제 내부 관리에 이제 유능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두 분이 이제 창업을 하셨는데 이제 이익이 이제 열심히 잘 해서 이제 이익이 많이 났단 말이죠. 근데 이제 영업하시는 뭐 이사님은 그 영업을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골프 회원권을 사자. 이제 그런 제안을 했는데 이제 내부 관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냐. 내부 관리가 이제 잘 돼서 이제 직원들 그 돈 가지고 이제 직원들 상여를 주자. 이제 당연히 양쪽의 말이 다 맞아요. 근데 이제 서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빌미가 돼서 헤어지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이게 세팅은 외부 나눠놨는데 그렇죠. 이게 또 이익이 생기면 또 그런 또 그렇죠. 문제가 생길 수 있구나. 네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음식점. 음식점이요? 네. 음식점 공동 창업을 하면 한 명은 되게 열심히 해요.
뭐 홀도 보고 막 바쁘죠. 막 서빙하고 막 이렇게 하느라고. 근데 또 한 분은 좀 그렇게 놀러 다니시는 분이 많으세요. 네, 같이. 예. 그럼 내 입장에서 내는 열심히 하는데 그럼 난 진짜 기분 안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아, 그게 이제 쌓이고 쌓이면 처음 목적과는 다르게 네. 이제 헤어지는 빌미가 되는 거죠. 다 초심에서 좀 이렇게 그렇죠. 달라질 수 있으니까. 네네. 그리고 이제 커피숍 예를 들어보면 커피숍은 이제 그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커피숍이 하도 많이 생기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익이 났었는데 커피숍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적자가 이제 나기 시작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출 받아서 메꾸고 심지어 이제 그 중에 한 분은 저녁에 이제 대리운전까지 아이고. 해서 이제 저도 그 사업에서 그런 거 적자를 봤는데. 예, 메꿨었는데 이제 서로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러면 이제 한 분이 그럼 내 지분 챙겨줘라. 처음 초기 투자 비용 이제 돌려줘라. 그러면 내가 나가겠다. 이제 이런 거죠. 그 이분 대리 뛰는 분은 또 얼마나 그럴까. 그렇죠. 자기가 마음이 안 좋죠. 사업을 좀 이렇게 보려고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분들 같은 경우는 결국에 이제 한 푼도 왜냐하면 대출도 걸려 있었기 때문에. 그니까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남아있던 사장님이 대출은 내가 다 떠안겠다. 뭐 대출까지 너한테 책임을 지라 할 수 없으니 대출은 내가 다 떠안는 조건으로 이거 인수할게라고 이제 하셔서 결국은 그렇게 가셨어요. 네. 그렇구나. 그리고 특히 전문직들 보면 이제 건축사 사무소라든지 네네. 이제 변호사들 법률 사무소들 네. 공동 창업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 보통 한 3년에서 5년 사이에 다 그래요? 네, 다 헤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구나. 네, 처음 마음과 같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그만큼 하기도 하고 자기 고객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헤어지고 싶은 거죠. 그렇게 해서 많이 헤어지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래도 현실 이렇게 보면은 공동사업도 있죠. 네. 세무사님의 결론 뭔지 궁금합니다. 제 결론은 하고 싶다는 사람들을 말릴 수는 없어요. 보니까는 처음에는 다 두 분 다 공동창업을 하기로 했을 때 누가 옆에서 얘기를 한다고 해서 들을 사람들이 아니더라고요. 이제 하고 싶으면 해라. 네. 하고 싶으면 해라. 이제 끝은 이제 결과는 대부분 80~90%는 정해져 있다. 네. 다만 이제 잘 고민하고 네. 내 욕심이 상대방보다 크지 않아야 될 거고 그게 컨트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 하되 그게 아니면 네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러니까 오늘 말씀하신 뭐 장단점들 네, 좀 네.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정말 그렇게 완벽은 없겠지만 그런 것들이 잘 맞춰진다면 뭐 해도 되는데 네. 세무사님 같은 그게 아니라면 하지 마라. 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네. 네, 오늘 어쨌든 공동사업 절대로 하지 마라라는 주제로 우리 세무사님과 말씀 나눠봤고요. 긴 시간 동안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다음에 또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고 마칠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